저보다 젊은 친구들, 막 생짜로 막 개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끔찍해요. 세무사가 그러면 뭐 돈을 뭐 망하겠냐 설마 이러시는데 폐업 진짜 많이 해요. 뭐 집에서 개업을 해요. 왜냐면 임대료도 아까워가지고 못하고. 그다음 책상 개업이라고 있어요. 어디 남의 사무실 책상 하나 빌려가지고 기업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엄청 흔해요. 그러니까 책상 비용 한 달에 뭐 30에서 50 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귀동냥하고 좀 듣다가 나가서 개업하는데 나가서 개업하려면 자기가 이제 거래처도 많아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로 제 동기 중에 폐업한 친구들 꽤 있습니다. 네, 하나 말씀드리면 전문직도 그렇고 전문직이 아닌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폐업을 하면요 말 못해요. 그땐 말로 창피해요. 야, 뭐 세무사가 망하냐? 이래버린다니까요, 진짜로. 주변 사람들의 그 시각이 살벌해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 마케팅 비용으로 월마다 1,000, 2,000 금방이에요. 억 단위도 써요. 병원도 보면 정말 큰 통병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매출 막 와 여기 진짜 사람 엄청 바글바글하다. 근데 막상 저는 그분들의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보잖아요. 원장님 올해 또 손실이시네요. 손실이 더 커요. 이래 큰 병원 매출 막 100억씩 했는데 매년 손실이 8억, 9억씩이었어요. 원장님 돈 1원도 안 가져가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진짜 속된 말로 돌아버리려고 했어요. 내가 누굴 위해 살지? 거의 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분 진짜 펑 터지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혁신적인 뭔가를 해가지고 매출이 확 올라가서 다시 플러스로 바뀌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법무법인이나 큰 병원 뭐 이런 데는 돈을 더 흡수를 잘해요. 근데 영세한 이제 막 개업한 뭐 이런 분들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법률 사건을 맡긴다. 제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최고의 사람을 찾고 싶잖아요. 거기에 돈을 별로 안 아낀단 말이에요. 영화 대사도 많잖아요. 변호사비 아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를 찾아가려고요. 근데 막 이제 막 개업한 사람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요. 양극화가 엄청 극대화돼가고 있다. 결국은 이제 막 개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그 전에 칼 갈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가 주로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때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법인 대표님이 말했어요. 나 회생 신청할 거라고. 거기 흑자도산이에요. 왜냐하면 미수금이 너무 많아요. 돈을 안 줘요. 그 업체들이 힘드니까 돈을 못 주는 거예요. 병원 의료품 파는 데인데 병원들이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주니까 매출은 높은데 유동성이 없어서 그런 분을 한번 봤었고, 근데 그게 건수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고, 5월 달에 슬펐던 건 이제 종합소득세인데 그분이 일반적인 식당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택배 운전, 그 다음에 대리 운전,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직원, 구사 코드라고 해요. 프리랜서 분들 구사 뭐뭐뭐뭐로 시작해. 구사 0909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말에 알바를 뛰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자영업으로 힘드니까. 막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는 거 못 쉬겠다고 가게 문 닫고 막 대리운전 뛰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술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10시 이후로 고객이 없으면 그분은 바로 셧다운내고 바로 대리운전하러. 근데 막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서울에서 대리운전하면 가다 보면요 세종까지 가요. 대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어떻게 올라오세요? 대전에서 가끔 수원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걸 못 잡으면 그냥 대전에서 SRT 타고 올라와야 된대요. 그럼 돈이 낭비된대요. 수원까지 오면 지하철이 있으니까 1호선 타고 자버린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요즘은 이제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중간 결산을 저는 꼭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중간 결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중간 결산을 한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간 결산을 꼭 해드리는 이유가 루틴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업체들은. 그러면 8월까지 이 정도 벌었으니까 앞으로 나머지 4개월 벌면 내가 결국은 이 정도 돈을 벌어서 내년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저는 이걸 무조건 해요. 내년에 한 2천만 원 낼 것 같습니다 하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더 낮아지실 것 같은데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는 이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내년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미리 갖고 올 수 있으면 자재를 미리 좀 사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앞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이런 거 도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세무사 일이니까. 근데 지금 이걸 진행하면서 충격을 먹은 게 세금을 거의 안 내요. 다 마이너스. 그래서 진짜 심각하구나. 진짜 요즘 내수가 많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F&B나 이 말 그대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업체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에 수렴을 해서 이제 중간 결산을 하는데 민망할 정도예요. 저희가 말하는 거 세금은 발생 안 하는데 손실이 너무 크시다. 왜냐면 이 말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손실이 커지면 기장을 이제 그만하고 저 사업체 이제 접으려고 세무사님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할 말이 없네. 그렇다 매출을 올리라고 무조건 어떻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막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어떠시냐, 저런 건 어떠시냐, 요즘 사업은 잘 되시냐, 뭐가 힘드시냐, 아 경쟁업체가 생겼어요. 아 미치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를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주가 임차를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임차인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임차를 올리고,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지역 기반 사업이면 엄청 타격이 커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거. 갑자기 나가라면 그 근처에 자리가 없어. 그러면 애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외적으로는 아 여긴 진짜 망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 업체는 아니었지만 항상 보면 느껴지는 게 몇 개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요식업을 많이, F&B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몇 시에 열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다시는 안 가요. 아시잖아요. 식당이랑 커피숍은요 딱 2번까지예요. 한 번 갔는데 만약에 맛이 없었거나 뭐 없었다, 불만이 있었다, 한 번까지 더 가요. 한 번인 경우도 엄청 많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딱 2번 가는 이유가, 식당 가면 A 요리랑 A 식사, 그다음에 B 요리랑 B 식사 딱 먹어보고 저 밑에 세무사랑 다 같이 간 다음에 결론 딱 나오면 거기 안 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기업발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제발 해라. 초반에 이제 잘 된다고 막 거기에 흠뻑 빠져 있지 말고 계속 갈아넣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요즘 다 갈아넣고 있어요. 요즘 말씀드리는 게 브레이크 타임이 계속 다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브레이크 타임 많았잖아요. 쉬고 그랬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없애는 걸 사장님이 직접 말해요, 고객한테. 말을 안 하면 브레이크 타임이 아직도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한 발자국 이 사업주가 마케팅이나 뭐에 대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사장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건 당연하면 안 되지만 이거 무조건 망하는데, 식당 앞에서 담배 태우는 거. 종업원한테 교육시켜야 돼요. 너 미쳤냐고 해야 돼요. 너 나 망하게 하려고 지금 작정했냐. 알죠? 멀리에서 태우거나 안 보이는 데서 태워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담배 안 태우시는 분은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와서 뭘 만지는지 본단 말이야. 이제 담배 피고 들어오잖아요.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거 저걸로 내 음식을 잡으면 거기 자신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사업주분들 이게 무감각할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 지키셔야 돼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나가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마케팅이에요. 요즘 이제 온라인 마케팅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뭐 릴스, 쇼츠 많이 하는데 전환율을 제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영상도 조회수 나오면 좋죠. 근데 조회수로 내가 수익을 버는 사람이면 나이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다음에 뭔가를 이제 제공하는 사람이면 전환율이 좋아야 돼요. 저도 이제 많은 영상을 촬영을 하지만 전환율이 생각보다 얼마나 되는지 계속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이 없다? 아유, 그러면 사업체 운영하기 힘들어요. 마케팅의 에너지를 진짜 얼마나 쏟아야 되는지, 진짜 마케팅이 너무 중요해요. 실력은 그냥 당연한 거고요. 음식 맛있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마케팅을 그 다음에 이 정도를 쌓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많이 좀 허투루 생각을 하세요. 업체를 고르실 때도 제발 잘 고르셔라. 그래서 대표님들 항상 말하는 게, 유튜브 편집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쇼츠 편집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해봐라. 당신 거 조회수 몇 나오는지 봐라. 한번 충격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그 업체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도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거 시도해봤는데 저런 거 시도해봤는데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항상 다 좀 배워라. 말씀을 드리죠. 초반에 자영업자 개업을 하시면 직원 안 쓰잖아요. 직접 하라고 꼭 말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직접 해봐야 자기가 추후에 세무사님하고 얘기 나눌 때 편해요. 그냥 무작정 맡기고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세무사님 제가 이번에 부가율이 몇 프로인데 막 이런 걸 알면 세무사님 이분 대화가 되네. 내가 좀 더 알려줘야겠다.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세금 공부를 많이는 안 하시는데 초반에 조금만 공부를 해도 생각보다 많이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라. 그리고 그게 제가 말하는 기장 부분은 AI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식을 거의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막 이런 갈래를 해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정도는 직접 해봐라. 별거 없다. 이거 스크래핑만 해가지고 하셔도 된다. 저는 사실 이제 기장을 메인으로 안 하기 때문에 기장 손님이 오는데 뭐 간단한 거면 이거 직접 하세요. 뭐 굳이 돈을 쓰세요. 진짜 이렇게 말해요. 간단한 것도 직접 해봐라. 그러면서 깨우치고 경험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근데 AI 업무가 좀 고도화된 거는 저도 챗GPT 유료화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밑에 세무사들한테도 AI를 제발 활용해라. 너가 가이드 못 잡으면 그거 써서 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가이드 잡거나 어떤 생각을 만들거나 할 땐 되게 유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고도화되면 분명 쓸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전문직 분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고도화 속도가 엄청 빠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AI가 나를 거의 다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온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아니 이걸로 어떻게 AI가 다 해주겠어? 그게 아니라 그런 지식을 활용한
되게 유능한 기업가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자영업자가 직접 써도 될 수 있게끔 아주 라이트하게 만들 거라고요. 세무 쪽을 한다 그러면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님들 아니 법무사님들 쪽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떼먹었어요. 그럼 지급 명령을 보내서 돈을 이제 받으려고 추심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사항만 적으면 전부 다 문서가 나오는 시스템이 곧 도입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무사님 찾아가고 변호사님 찾아가는 것보다는 1단계로 우선 내가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뭐를 익히죠? 지식을 익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변호사님과 만약에 진짜 돈 안 주면 그 다음 단계로 소송을 갈 때 이 사람에게 맡겨야지.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활용도가 점점 전문가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본인의 사건을 거기다 대입하면서 활용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 벽들이 점점 엄청나게 무너질 거다라는 건 진짜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대입하시면 되냐면 저희 쪽에서는 국세청이 이걸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간단한 신고들은 직접 해주고 있어요. 모두 체험 서비스라고 해서 일정한 매출 이하여서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벌었다. 그럼 당신은 단순 경비율이 한 60% 정도 돼. 그러니까 100 벌었으면 60을 그냥 경비로 인정해 줄게. 그럼 40에 대해서 세금 계산했는데 당신 환급이 얼마 나왔어. 이게 프리랜서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 신고서를 그냥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거를 세무사님들이 다 본인들이 이제 수임료로 바꿨었는데 국세청이 AI가 고도화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국세청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 저기는 아직도 돈 거두려고 AI가 이 정도 발달해 그 정도 서비스도 안 해주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대미 서비스 그 정도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요즘은 국세청이 엄청난 대미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좀 지나면 AI 세금 컨설팅도 이제 채팅만 치면 쭉 나오게. 그러게 이제 점점 고도화될 건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세무사님들이 그냥 넉넉히 있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모든 세무사님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나 뭐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수순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거예요.